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투자 전략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권부의 김혜람 기자, 그리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조민 투자 담당이사,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의 김주호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김혜람 기자는 계속 증권부에 그러면 이거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너가 좀 열심히 해보라라는 네. 특명을 받고 네. 증권부에 계속 있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같이 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과는 저희가 오늘 골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면 저희가 해외 선물 시장에서 요즘에 유독 오일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네.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골드 얘기 왜 안 해? 라고 네. 해서 저희가 한번 금선물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주호 차장님께 골드 특성 한번 정리하고, 워낙 오랜만에 하는 얘기라 네, 네. 한번 특성을 설명을 해주시고 전략 네. 한번 짜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거래소는 CM이고 계약 단위는 100온스고요. 네. 네, 한 호가의 단위는 0.1달러입니다. 그리고 한 틱의 가치는 10달러고요. 네. 그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다. 예. 가격 제한폭은 네. 없고 거래 시간은 월토 08시부터 07시 15분까지 적용이 되고 결제 방식은 실물 인수도 방식이고요. 네. 근데 보통 실물 인수도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다 대부분 청산을 하시죠. 청산을 네. 하시죠. 그리고 증거금은 지금 현재 5,280달러고요. 네. 레버리지는 한 18에서 22배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틱 가치가 이제 틱당 10달러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테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서머타임 네. 꼭 좀 알아두고 계시라. 혼자 놀이터에서 노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방금 나갔었던 그런 화면들, 그리고 이제 서머타임이 적용 중이니까요. 1시간 앞당겨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증거금은 우리 돈으로 한 59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스로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골드 선물이 보통 어떤 요인들에 좀 가격에 반응을 하나요? 가격 반응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 근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금리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수요 공급, 이게 실물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에 특히나 이제 민감한데요. 네. 보통은 달러 강세 시에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약세 시에는 상승을 하는 서로 편이고. 반대죠.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가격 영향으로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그런데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방금 전까지 나가고 있었던 것들이 이론상으로 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건데, 네. 요즘 들어서는 우리들의 상식과 전혀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헤지 펀드사들은 그러면 이런 장 속에서도, 그리고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방향성을 짚고 수익이 나고 있을까? 이게 첫 번째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골드 크루드 오일 그리고 UFX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요. 네. 물론 지수는 좀 떨어졌었는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같은 상품 선물은 굉장히 수익을 내기 좋은 시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보면은 해외 선물은 해외 시장이지만 미국에서 보기에는 국내 그렇죠. 선물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처럼 그런 해외 선물이나 옵션 그리고 환율을 거래하는 회사들을 미국에서는 CTA라고 부르는데요. Commodity Trading Advisor 약자고 네. 상품 거래 조언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모든 성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헤지 펀드들의 CTA들의 성과도 구글 검색을 통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 헤지 펀드가 네. 블루 다이아몬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 2011년부터 매년 21.29%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매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1등이 2011년도부터지만 85년도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썩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YTD가 year to date이라고 올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냐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1등이 0.03%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그래요.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수익률 저하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트레이딩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헤지펀드뿐만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네네.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좋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수익을 내는 게 지금 내가 헤지펀드랑 경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열심히 거래를 하셔야 될지 긴장을 하셔야 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민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해외 선물 시장은 누군가가 매수를 걸면 누군가가 또 매도를 걸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렇죠. 예. 사실 시장이잖아요. 근데 한때 시장을 굉장히 뒤흔들었던 이런 세계적인 헤지 펀드들에서도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참가자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크래프트가 이제 AI 업체다 보니까 네. AI 프로그램들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1990년도 AI 관련 럭키증권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2년 AI 관련 대신증권 기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옛날부터 AI를 이용한 그 거래를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시도가 성공하든 못하든 어찌됐든 통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뭐 딥러닝이든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있었는데요. 네. 뭐 그 이후에 1997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머니97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베터먼트나 웰스프론트, 퓨처 어드바이저 또는 마켓 라이더라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들이 계속 네.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이 주제지만 제가 이렇게 그 헤지펀드들이나 아니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한 상품을 거래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들 그리고 모든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알파를 찾아내고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이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 그 AI 프로그램으로 찾아내야 된다. 좋은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2016년 12월 9일에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그 실계적 성과가 약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었다라고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적이 말씀하셨었죠. 있는데 네.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의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수익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느냐, 앞으로 그럼 수익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났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다시 못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 네. 말씀이신 건가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베팅을 했을 때 다음날 오를지 떨어질지는 50%입니다. 동전 던지기 같기 때문에 예. 그거는 누가 해도 50%지만 그거를 매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수익을 내는 사람만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최근의 성과를 보여드리면은 골드로 거래했을 때 약 5,200만 원 정도의 누적 손익이 발생했고요. 그 예. 차이는 작년에 비해서 약 4,200만 원 정도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성과라고 하니까 제가 좀 혹해가지고요. 네. 성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저 그림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보시면은 이전에 2016년 12월 7일에 방송했던 시점의 누적 수익이었습니다. 예. 약 1,100만 원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2010년 3월 23일자로 이제 약 4,11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것은 한 2천만 원 정도를 원금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익률 곡선이 올라오는 것은 복리 효과가 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보다 최근 들어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운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 1190대에서 갑자기 1200 한 5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실 계좌가 크래프트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저희는 완전 그 자동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프로그램으로 거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한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첫 번째 감명 깊었던 거는 수익이었고 두 네. 번째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AI를 활용한 거다.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골드 전략을 참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차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거래를 하시기 좀 힘든 시장이죠. 왜냐하면 관심은 많은데. 예, 힘든 시장인 사실 좀 게 무섭거든요. 워낙 예. 변동성이 커서. 그 지난 연준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네. 네. 사실 우리의 예측과 반대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상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네. 예, 그리고 골드는 내려갈 거로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반대 현상이 예, 정반대 네. 현상이 나고 지금도 그 랠리는 이게 지속될 것인가 네.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네. 그걸 이제 판단하는 시기까지 왔죠. 예. 정권적 근저까지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이슈는 계속 될 거고요. 네. 다만 이게 뭐 세 차례냐 네 차례냐 음. 거기에 따른 이제 판단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더 커지고 적어지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분들께서 투자하실 때는 변동성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 추종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추세 추종. 예, 맞지 않고 변동성을 예, 일중에도 한 100에서 150 정도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정 부분 수익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사항들을 보고 또 대응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예, 개인 고객분들은 예,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큰 그림에서 얘기는 네.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이제 골드에 대한 전망이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슈나 변수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설명을 이어서 예. 해주시겠어요? 뭐 이 전망이라는 게 사실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 주식 전망, 시장 전망 다 그렇지만 이 전망이라는 것이 사실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거긴 하죠. 예, 뜬구름 잡는 거긴 한데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당분간 뭐 가격 상승을 전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은 금리하고 통화 정책인데 네. 예, 금리 인상 기조화의 반복된 속도 조절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중요한 점은 향후 수년간 금리는 상승할 거고, 네. 예, 그 속도는 예측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응을 하시면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반드시 금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 전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페드의 고양이와 쥐의 속도 게임 국면에서 네. 예, 현명하게 금을 거래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들락날락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 연준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금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 네.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조금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네. 게 개인 투자자한테 맞다라는 예, 말씀이신 맞다고 거죠. 판단이 네. 됩니다. 예. 투자 전략들을 듣다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저희가 AI를 활용한 투자 기법들과 성과들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품 전략에 좀 적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선물 투자 전략에서 마치도록 하죠. 증권부의 김혜람 기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조민 투자 담당이사,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의 김주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